뉴스, 진짜 뉴스, 팩트 뉴스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이 안전? 빵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반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브루나이에 가 계십니다. 브루나이. 여러분, 브루나이가 어디 있는 나라지 이러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말레이시아가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 붙어있던 말레이시아가 있고 그 옆에 보르네오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는 뭐 한 보르네오 섬 쪽이 좀 더 넓은데 거기에 이제 두 개 주가 있는데 사라왁주하고 사바주가 있는데 그 사라왁주, 사바주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가 50만도 안 돼요. 한 4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 뭐 보면 뭐 전주보다 훨씬 작은 그런 도시인데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2박 3일 동안 그 나라를 지금 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일정을 제가 얼핏 보니까요. 국빈 만찬, 그다음에 박물관 견학,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림건설인가에 사는 다리 공사장 뭐 이런 걸 가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교민 환영회. 교민 환영회.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브루나이에서. 몇 명 있겠습니까? 브루나이 인구가 30만인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 교민이 몇 명이 오겠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뽑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박 3일을 계신다는데 이 상황 속에서 브루나이를 꼭 가셔야 하는 것인지 물론 이제 청와대는 이런 이야기 하겠죠. 자, 국빈 방문, 외교 방문이랑 벌써 몇 개월, 수년, 1년 전이고 몇 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해놨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6개월 전에도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년 전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브루나이, 뭐 1년 전에 짰다고 칩시다. 그때 브루나이를 코스로 잡은 것도 잘못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브루나이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인가요? 캄보디아 네. 가고 이게 이럴 때는 아닙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브루나이에서 그 교민 만찬에 나왔던 교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또 재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거 탁현민이 원래 이렇게 네. 이렇게 저기 재연 배우식으로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또 아까 앤디리님께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내일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리소예님께서 블루리본 어떻게 되고 있냐고. 제가 지금 블루리본에 대해서 유명한 공예가님한테 말하자면 재능 기부를 받으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리본을 저희 이 안방TV에서 한번 시작을 해서 다른 데도 한번 퍼뜨리는데 여러분도 함께 운동해 주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정말 우리가 못 참게 되면은 1인 시위도 여러분하고 같이 뭐 20인 시위, 30인 시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행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브루나이를 꼭 가야 되냐. 6년 전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다 온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6년 만에 갈 정도가 그리고 뭐 그렇게 급한 나라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요. 거기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 참석차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만 간 다른 목적, 무슨 회의 참석이 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빈 방문으로 간 것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갔었어요. 그 다음에 19년 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안이 없어요. 현안이 없어. 회의 열린다면 오케이, 보통 그렇습니다. 뭐 하노이에서 회의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김정은 하노이 왔다가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하고 회담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시간도 아끼고. 그런데 단독으로 국빈으로 방문을 그걸 간다는 것 그건 아니죠. 전 이번에 코스 보면서 브루나이, 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다 2박씩이에요. 정확히 네. 2박 해서 토탈 6박 7일인데 그런데 현안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현안은 베트남 현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방산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현안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뭐 태국도 그렇죠. 이런 큰 나라도 많이 있는데 굳이 캄보디아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현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그 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다 북한하고 수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 중에 세 나라입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시아누크가 실각했을 때 김일성이 그냥 수발을 내내 들어서 캄보디아는 아주 북한이라면은 나름대로의 의리와 고마움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북한 얘기 하고 싶고 김정은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정은이 걔 불쌍하니까 좀 잘 좀 돌봐달라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갔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요. 이렇게 보면은요. 김정숙 여사는 저는 왜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 훈센이 실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의 이 저기 주석이라는 사람은 독신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요, 마하티르 이분이 지금 90세 아닙니까? 94세. 94세. 그래서 네. 그 사모님은 거의 뭐 이렇게 활동도 안 하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브루나이도 국왕이고 뭐 이 이슬람 이쪽에 브루나이 그분은 부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어느 부인을 만날 것인가? 보통 이런 경우는 대통령 혼자 가도 되는데 이 여행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피미 여행.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까? 김정숙 여사를 위한 남편 여행이다. 남편의 헌전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외국 여행 갈 때 나라 형편 어렵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프란치스카 여사를 데리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정말 프란치스카 여사도 이승만 대통령이 양말 꼬매고 진짜 오스트리아 되게 정말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이번에 이 저 화면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틀으면 다 나오고 할 수 없이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가는데 김정수 여사는 아우 누가 대통령임? 응? 역시 실세가 누군지 그 장면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정숙 여사가 국가 현안이 있고요. 또 네. 이제 영부인 간 외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여성의 권한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 네. 경우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소통의 시간을 만들면 좋은데 동남아시아 국가든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아니 마티루상 94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94살이에요. 부인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옆에 브루나이는 회교국가입니다. 회교국가는 여인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여성분들이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그런데 네. 아니 캄보디아는 이제 회교국가는 아니지만은 네. 정상적인 국가 말레이시아, 시스템이 네. 아니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여성 영부인이 따라간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 청와대 관계자들도 좀 깝깝합니다. 지금 영부인의 해외 순방 수행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 기억하시죠? 프라하에 가가지고 네. 저도 그 화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막 뛰어가는 게 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또 뉴질랜드 들렸다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 코스가 무슨 대한민국 아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건가? 프라하 들렸다가 그다음 뉴질랜드 들렸다가 아르헨티나 G20 회담하면서 한 바퀴 돈 것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여행은 이런 논란이 있을수록 그냥 영부인을 놔두고 청와대에 놔두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렇게 김광영 씨처럼 놀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따님이 뭐 영국으로 이미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게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이 동남아를 일부러 이런 상황에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심을 살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이뻐졌더라고요. 전에는 막 그냥 파마 머리에다가 그래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랬는데 여기도 빵빵해지고 머리를 또 이렇게 막 그 세련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코디가 전문 코디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참 김정숙 여사를 제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이 낫습니다. 지난번에 아줌마 스타일이 그 후덕한 아줌마 스타일이 낫지. 지금 뭐 홈쇼핑에 나오는 뭐 미용기구 파는 미용실 원장님처럼 이렇게 쫙 그 원장님하고 똑같이 코디를 했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해주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생긴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김윤옥 여사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김윤옥 여사도 얼마나 후덕하고 굉장히 활기 있고 막 아줌마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숏커트를 하고 막 너무 신경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까를라 부르니 만나러 가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이 들 대로 엄마처럼 하는 것이 국모가 딸이 국모겠습니까? 근데 이 김정숙 여사는 국모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다음번에 지금 미국에서 힐러리 나오면 아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그때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뭐 블루마블이란 게임이 있답니다. 네. 블루마블이 이제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는 맞아요. 게임에서 거기서 네. 이제 이기면 뭐
저기 화폐를 따는 이런 식 게임을 하는데 누구는 뭐 대통령이 그 게임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네. 지도 위에서 해야 될 게임을 직접 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 하는데 왜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백히 해야 돼. 외유냐 출장이냐. 대통령이 출장을 간다면 정말 그 시간 네. 국가 예산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출장 목표에 맞는 것인가? 목적에 맞게 수행을 하고 왔는가? 그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과연 출장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뭘 그거를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대답할 것도 없죠. 저는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란 회사의 CEO입니다.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한가롭게 갑자기 저기 어디 보르네오 섬에 어디 휴양지를 갔다 온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블루마우 했더니 웃으시네요. 네. 네. 자, 당장 손혜원을 구속하라님. 소년님의 아이디어군요. 전용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게이트, 뭐 신재민 게이트부터 여러 가지가 게이트가 터졌습니다만 그 중에 갑은 손혜원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손현님께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고 네. 제가 SNS에서 보니까 손현님에 대한 공격과 인신 매장 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현님 꼭 힘내시고요. 국민들이 네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힘내십시오. 네. 자, 일단 이 브루나이에 지금 오늘부터 미세먼지가 있다니까 어저께 이제 튀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올 때는 네. 비가 이번 주에 많이 내린다니까 굉장히 미세먼지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다 알고서 저는 일주일 여행을 했다. 여기에 500원 걸겠습니다. 자, 네. 참. 네. 이 와중에 브루나이 가는 참 대단한 그 철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